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오늘은 2월 27일 화요일이고요. 밤 9시입니다. 유자씨가 하윤이를 재우고 있고, 아마 거의 다 재웠을 것 같은데, 재우고 있고, 저는 상추씨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좀 행복한 기분으로 스트레스 없이 상추씨를 듣고 계시면 좋을 텐데, 네. 또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상추씨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도 또 하시던데, 네. 어찌되었든, 네.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은 화요일이라서 유자씨는 출근을 하는 날이었고요. 저는 병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피검사를 받았는데, 다들 이제는 아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좀 수술을 하나 했던 게 있어가지고 경과를 계속 좀 지켜보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피검사를 이제 했고, 오늘 이제 검사 결과를 들으러 이제 가는 날이었고, 보통은 병원 가는 날은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아파서 가는 거니까. 일단은 아침에 하윤이 등원을 하고 병원을 가기로 했는데 11시 12분 진료 예약이었거든요. 등원을 하고 나면 보통 9시가 조금 넘어요. 근데 이제 병원까지 차 타고 가면은 한 25분 정도, 대중교통 타고 가면 1시간 정도 그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원래는 차를 타고 가려고 고민을 좀 하다가 저번에 대중교통을 타고 저번에도 차를 타고 갔는데 11시, 그러니까 매번 같은 시간에 예약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날만 많았던 거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많아서 결국에는 그 주차장까지 들어가는 길이 이제 꽉 막혀서 기다리다가 진료 시간이 다가와서 그냥 근처에 있는 유료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번에도 11시 12분 예약이었고 오늘도 11시 12분 예약이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일찍 출발을 할까 싶기도 했는데 그 차에서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지루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거의 속도가 나고 말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냥 거의 멈춰 있는 정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주차장이 꽉 차 있으면 차가 이제 한 대 나가면 한 대 들어가고 그런 식이다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고민을 했던 건 진료 전까지 시간이 조금 남고, 그리고 진료 받고 나서 제가 오후에 1시에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 전까지도 시간이 한 1시간 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할 거를, 그 노트북이나 이런 거를 가방에다가 다 넣어서 준비를 해 놨었거든요. 중간에 잠깐이라도 짬 날 때 일을 좀 하려고. 근데 모르겠다, 좀 애매한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일할 거는 안 가져가고 그냥 제 개인 소지품만 챙겨가지고 병원으로 일단 출발을 했죠.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요즘에 강가장 채널에 영상 2개, 상추씨 채널에 영상 2개 이 정도를 좀 안 건너뛰고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제 일상이 너무 사라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일에 요즘에 너무 좀 매달렸던 것 같아서 좀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영상을 원하기도 하고 저도 많이 올리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강박적으로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 일상을 보여주는 건데 일상이 좀 사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남는 시간에 편집은 하되 너무 일에 집착을 한다거나 일에 너무 매몰이 된다거나 이러지는 말자, 이렇게 요즘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또 생각은 저는 뭐 맨날 바뀌기 때문에 또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좀 가볍게 나갔습니다. 뭐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는 게 제 이제 본업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취미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세 가족이 살고 있는데 가족의 이제 구성원으로서 저의 어찌 보면 의무이기도 하죠. 뭔가 경제 활동을 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의무감이 들면서 굉장히 열심히 막 하고 싶어 하는 이 일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뭐 회사 일을 하듯이 아니면 뭔가 내 다른 뭔가 본업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하다 보니까 계속 너무 이제 편집만 하고 이런 일상들이 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최대한 해보되 제 일상은 좀 일상대로 살아보기로, 뭐 어떻게 될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상은 일상대로 살고 영상은 최대한 그래도 만들어 보는 걸로. 그러니까 일을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포기했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게 지금 뭔가 좀 거꾸로 되는 것 같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일상을 보여주는 유튜버인데 그 영상을 만들려고 일상이 없어지는,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편집은 열심히 하긴 할 겁니다. 저는 사실 뭐 영상 만드는 게 너무 재밌고 반응 보는 것도 너무 재밌고 되게 즐겁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그래도 편집하는 것 자체는 일의 일부이기 때문에 가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좀 지겨울 때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 뭐 늘 즐거울 순 없죠. 아무리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은 그 핑계로 일할 거를 안 챙겨서 그냥 나갔습니다. 사당역까지 일단 걸어서 갔고요. 이게 지하철로 가는 방법이 있고 버스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버스는 이제 좀 답답할 것 같기도 하고 버스 안에서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꽤 길더라고요. 한번 이제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근데 지하철 같은 경우는 지하철 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조금 짧고 대신에 좀 걸어야 돼요. 저희 집에서 사당역까지도 걸어서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고, 그리고 한남역에서 내려서 병원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뜨더라고요. 근데 날씨도 그렇게 춥지 않고 버스는 좀 답답할 것 같기도 하고 좀 오랜만에 좀 걷고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가기로 결정을 했었고, 사당역까지 걸어가서 아마 4호선을 탔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디서 내렸지? 어디서 한번 내려서 경의중앙선 타고 한남역까지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병원까지 걸어가면 되는 거였는데, 문제가 배터리가 없더라고요. 핸드폰 배터리가 한 10%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요즘에는 보통 집에 있거나 아니면 이동을 할 때는 뭐 하윤이나 유자 씨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차 타고 이동하는 거에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핸드폰 충전을 예전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거든요. 뚜벅이 시절만큼. 왜냐면 차에 충전기가 늘 있으니까 되게 빠르게 충전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예전에 같으면 자기 전에 무조건 충전기에 꼽아놓고 자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도 안 하고 있고. 아무튼 그래서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갑자기 숨통이 막 조여오더라고요. 꺼놔야 되나? 약속 장소에 갈 때까지 배터리가 안 살아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급하게 막 찾아봤는데 뭐 지하철에 혹시 핸드폰 충전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없는지, 뭔가 얼핏 있는 것 같다라고 블로그에서 나오는 것 같기는 했는데 이게 좀 약간 멘붕이 와가지고 글자도 잘 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한남역에 이제 내려서 출구로 나오자마자 카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핸드폰 충전기 있는지 좀 여쭤봤더니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충전기를 하나 빌려서 충전을 했고, 충전만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커피 한 잔 시켜가지고 마시면서 충전을 좀 했죠. 진료까지 한 30분 좀 안 되게 남아 있었는데, 그 충전기가 고속 충전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고속 충전이 아닌 수준이 아니고 조금 느린 충전기랑 느린 케이블인 것 같더라고요. 충전이 굉장히 좀 천천히 되길래, 네, 아예 폰을 끄고, 네, 충전을 했죠. 뭐,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었어요. 핸드폰만 들고 갔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강제로 디지털 디톡스가 됐습니다. 그냥 창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구경하고, 그냥 멍 때리고, 네, 안경 알을 열심히 닦았습니다. 안경 알에 뭐가 많이 묻어있길래, 네. 평소에는 이제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핸드폰이 없으니까 보이더라고요. 안경이 굉장히 뭐가 많이 묻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물 묻혀가면서 좀 닦았고, 그리고 좀 이제 재밌었던 게 제 앞에 어떤 이제 백인 여성분이 이제 앉아 계셨고, 나가는데 안녕히 계세요 하시는데 뭔가 발음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한국어를 듣진 못했지만, 아니면은 안녕히 계세요만 발음이 좋은 걸 수도 있겠지만, 저분은 한국말을 잘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물론 뭐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지내려면 당연히 뭐 한국어를 어느 정도, 네, 할 줄 알아야겠죠. 네, 근데 그 발음이, 그 안녕히 계세요라는 그 발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네, 순간 그냥 이렇게 좀 깜짝 놀랐고, 그리고 제 왼쪽 옆에는 어떤 동양인 이제 중년의 여성분이 앉아 계셨는데 갑자기 전화를 하기 시작하시더니 영어로, 네, 굉장히, 네, 유창한 영어로, 아마도 업무 관련된 통화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제가 영어를 잘 모르지만, 네, 그냥 뭔가 느낌상 그 맥북으로 이렇게 막 타이핑을 하시면서 전화도 하시고, 처음에는 그냥 한국인 중년 여성분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그냥 당연히 했는데, 그러니까 얼굴을 제가 막 쳐다보지는 않았으니까 그 전화 통화를 계속 하길래 몇 번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봤더니 약간 그 외모가 동양 분이시긴 한데 한국 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뭔가 그 있잖아요, 느낌적인 느낌, 네, 한국인이 아닌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 그 뭐 외모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제가 그냥 뭐랄까, 뇌피셜이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그런 뭐랄까, 남이섬 같은 데서 자주 봤던 약간 그런 인상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었고, 한국 분일 수도 있죠. 네, 근데 거의 아마 높은 확률로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사장님, 카페 사장님 포함해서 카페에 4명이 있었는데, 뭔가 그냥 혼자서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냥 혼자 빵 터져가지고 속으로, 네, 그냥 그 상황들이 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충전을 마치고 병원으로 이제 걸어갔죠. 근데 충전이 한 20% 정도 됐더라고요. 집에 있는 충전기로 했으면 아마 뭐 최소 50% 이상은 되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숨 돌렸죠. 네, 숨이 좀 쉬어지더라고, 살짝. 그 카페에 그 충전기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고, 네, 혹시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마 거기서 커피를 안 마시긴 했을 것 같아요. 충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아마 카페까지 찾아서 헤맸을 것 같은데, 그 병원까지 가는 길에 카페가 10개도 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아무튼 병원에 도착해가지고 1층 로비에서 그 안내해주시는 직원분이 서 계시길래 충전 가능하냐 했더니 그 충전 서비스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맡겼더니 충전을 이제 해주신다고 하셨고, 제 이름 뭔지 말씀드리고 병원 이제 진료 보러 올라갔죠. 11시 12분 진료였는데 보통은 한 2-3명 정도 기다리다가 바로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시간에 진료 예약을 하고 가는 거니까. 근데 오늘은 조금 그게 밀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2명 정도 제 앞에 있다고 해가지고 일단 한참 좀 기다렸고, 이게 핸드폰도 밑에서 충전을 막 하고 있고 뭐 책 같은 것도 안 가져갔고, 그래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이제 산책을 좀 했는데, 사실 병원에 저는 이렇게 오래 있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뭔가 괜히 아픈 것 같고 아파지는 것 같고, 몸이 뭔가 예전에 그 아팠을 때 수술하고 뭔가 힘들었을 때 생각도 자꾸 나고 해가지고 어쨌든 좀 병원에 오랜 시간 머무는 거를 싫어하는데, 어쨌든 뭐 앞에 예약된 다른 분들이 또 계시니까 좀 기다렸고, 그래서 심심해가지고 뭐하지 찾다가 그 병원 책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읽었는데 네, 은근 재밌더라고요. 어떤 선생님과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소아과 전문이신데 왜 소아과를 선택하게 됐는지 뭐 이런 스토리 같은 것들을 이제 써 있었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 네. 사실 병원에서 병원 책자나 뭐 이런 것들을 들춰보려고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일단 굉장히 좀 재미가 있었고요. 이게 사람이 핸드폰이 없으니까 다른 거에서 재미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괜찮더라. 애기들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뭔가 장난감이 없거나 자기가 뭔가 즐길 수 있는 무언가가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 본인이 찾아낸대요. 재미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찾아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네. 어른들도 좀 비슷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우유 한 잔 마실게요. 아무튼 이제 좀 기다리다가 진료를 받는데 뭐 다양한 검사를 매번 하거든요. 저 이제 수술했던 부위 이제 호르몬 검사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뭐 당뇨, 갑상선 이런 것도 하는데 둘 다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간당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아예 정상인 상태고, 콜레스테롤도 좀 높아가지고 콜레스테롤 약도 먹는데 콜레스테롤도 정상이라고 하셨고, 저번에 검사했을 때 간 수치가 조금 높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랬는데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떨어졌고 대신 아직도 정상은 아니라서 조금 더 이제 낮춰야 되는,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하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다음에 갈 때는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다음 검사는 이제 6개월 후에 하기로 했고, 이번에 했던 검사는 3개월 만에 했던 건데 어쨌든 검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건 좋은 신호니까 약 타가지고 이제 광화문으로 이제 버스 타고 갔죠. 광화문에서 약속이 있어서. 약속이 뭔지 말씀을 안 드렸나? 안 드렸던 것 같네요. 그 제가 전 직장, 그 애니메이션 회사에 다닐 때 거기에서 이제 같은 팀 동료였던 김 과장이랑 점심을 먹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광화문으로 갔고, 전 직장으로. 원래는 그 김 과장이랑 그 옆 팀의 동료였던 그 이 과장이라고 또 있는데 네, 둘이서 밥을 언제 한번 먹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뭐 같이 한번 보자 해가지고, 뭐 그분도 이제 아기 낳고 지금 이제 육아 휴직 중이면서 아기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 뭐 같이 보자 싶어가지고 셋이서 만나게 됐고, 그래서 원래 광화문까지, 그러니까 저희 회사 앞까지 병원에서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는데 중간에 한 종각쯤에서 내렸습니다. 네. 내려서 좀 산책 좀 하려고. 그 시간이 좀 많이 남았었어요. 한 거의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한 12시 종각에 내렸을 때가 한 12시 10분인가 하여튼 시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좀 산책 겸 걸어가자 싶어가지고 이제 회사까지 쭉 걸어가는데 중간에 이제 광화문역이 있거든요. 그 옆에 이제 광화문 광장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거기 이제 회사 다닐 때 퇴사할 때쯤에 이제 막 공사를 시작했었나 아니면 이제 공사한다고 했었나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완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도로를 다 철거를 하고 그쪽을 이제 광장으로 다 메운 거죠. 한쪽으로 이제 왕복으로 다닐 수 있게 도로를 만들고 저기 뭐죠? 그 광화문에 있는 뭐더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 있는 쪽 앞으로도 원래 도로가 있었는데 거기를 다 이제 그냥 광장으로 메꿔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 가운데 있던 광장이랑 하나로 좀 연결되게끔. 그래서 그 세종문화회관 그 라인 쪽으로도 원래 상가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카페도 있고. 그래서 하나로 연결이 되니까 좀 이제 광장 쪽에서 그쪽 이제 상가들 쪽으로 상권 쪽으로 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좀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예전에 거기 공사하기 전에 뭐 조감도라고 하나요? 이렇게 공사할 거예요. 이렇게 만들 거예요. 라고 이제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걸로 보여주잖아요. 그거를 제가 예전에 봤을 땐 굉장히 뭔가 멋있어 보였거든요. 굉장히 화려하고 야 이거 다 되면 너무 좋겠다. 나는 근데 여기서 이제 안 살고 이사를 가네. 아쉽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뭐 좋아지긴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런 큰 뭔가 임팩트는 없다고 해야 되나? 관계자들 분들께서 들으시면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잘은 모르지만 그냥 일개 이제 시민으로서 제가 뭔가 기대를 너무 크게 했던 게 아닐까. 아니면은 좀 이제 겨울이라 나뭇잎도 다 떨어졌고 좀 나무도 많고 이렇게 하면 좀 풍성하고 이쁘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조금 이제 겨울이라서 조금 더 이제 쓸쓸해 보이는 거였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나중에 좀 봄 되면 한번 찾아가서 하연이랑 같이 산책도 좀 하고 거기 바로 옆에도 청계천이니까 청계천 산책도 좀 하고 날씨 따뜻해지면 그러니까 아마 그때쯤 되면 하윤이가 더 잘 걷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옆에 그 청계천에 막 그런 새들도 있고 오리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이 구경하고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유자 씨랑 소개팅을 했었는데 세 번째 만났던 곳, 세 번째 만남에서 같이 걸었던 곳이 이제 청계천이에요. 거기를 이제 걸으면서 저희가 이제 사귀기로 했었는데, 제가 넌지시 이제 고백을 했죠. 그래서 사귀기로 했었는데, 엄마 아빠가 처음으로 연인이 되었던 곳을, 아기와 함께, 딸과 함께 같이 가는 것도 나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날 아마 제 기억에는, 유자 씨가 저희 회사로 왔었나? 회사로 왔던 것 같아요. 회사로 와서 저희 회사 1층에 저희 회사에서 운영했던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아이스크림 크로플이었나? 아이스크림 와플이었나? 뭐 그런 거를 먹고 그 다음에 청계천을 걸으면서 산책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 옛날 기억이라서 좀 다시 영상을 봐야겠네. 아무튼 그랬고요. 그 회사 앞에 도착했더니 조금 이제 시간이 일러가지고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한 20분인가 일찍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김 과장한테 올라가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올라와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이제 같이 예전에 일했던 이사님이랑 본부장님이랑 다 이제 알고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갔더니 사무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넓은 사무실인데 제가 있을 때 한참 사람 많을 때
거의 그 층에, 제가 3층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층에만 거의 한 6, 70명 이상이 근무를 했던 공간이거든요? 아니, 한 7, 80명 되려나? 하여튼 100명은 안 됐던 것 같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근무했던 공간인데, 올라갔더니 자리가 다 텅텅 비어있고, 이사님, 본부장님, 김 과장, 그리고 제가 얼굴을 모르는 다른 직원 2분, 5명이 있더라고요. 1명 더 있는데 휴가 갔다고 했고, 아무튼 들어갔는데 요즘에도 사정이 그렇게 이제 좋지가 않대요.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이사님도 뭔가 좀 근심 걱정이 많아 보이셨고,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김 과장도 뭐 그럴 테고, 그리고 이사님 같은 경우는 또 가정이 있으니까 따님이 또 이제 이번에 고등학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고1이. 그래서 더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고, 본부장님은 그나마 아직 이제 결혼은 안 하셔가지고 나이가 좀 있으시긴 한데 결혼은 안 하셔서 그나마 조금 상황이 그나마 낫긴 하겠지만, 이사님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좀 답답하신 상황이실 텐데, 그래가지고 뭐 잠깐 이제 뭐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회사 사정도 좀 여쭤보고 요즘에 무슨 프로젝트 하는지 뭐 그런 것도 여쭤보고 했는데, 뭐 당연한 거겠지만은 네, 표정이 참 좋지 않으셔서, 그리고 다니는 동안에 참 이사님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축 처진 그 기운 없으신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잘 좀 해가지고 지금 또 새로운 뭐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좀 잘 돼가지고 다시 좀 잘 이겨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뭐 많은 업계나 많은 회사나 많은 뭐 음식점이나 자영업이나 다들 힘들긴 하지만 그 애니메이션 쪽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런 CG 업계라고 해야 되나? 컴퓨터 그래픽, 3D 그래픽을 만드는 그런 업계 자체도 뭐 잘 되는 회사들은 뭐 여전히 잘 되겠지만은 좀 힘든 회사들도 많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아직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한때는 좀 영화 쪽도 많이 안 좋았다고 얘기를 들었었고, 왜냐면은 코로나 때 이제 영화를 사람들이 안 보니까 영화가 그냥 공짜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누군가가 해야지 그 돈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사람들이 영화를 안 보니까 영화 쪽에 이제 투자가 점점 안 들어오고, 그럼 영화가 안 만들어지고. 근데 영화 그 CG를 하는 회사들도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런 회사들이 일거리가 이제 많이 줄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이제 영화 CG 하는 회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 영화만 하는 게 아니고 되게 외국 영화들도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중국 쪽 영화도 되게 많이 하고, 막 이런 뭐 미국 쪽에서 하는 영화들도 일부 가져와서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다 영화를 안 만드니까 영화 CG 업계 자체가 사실 좋을 순 없겠죠. 하여튼 그래서 뭐 다들 좀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을 텐데 좀 다시 잘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뭐 지금은 업계를 떠났지만 한때 애정을 갖고 그 업계에 몸을 좀 담았던 한 사람이다 보니까.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아무튼 본부장님이랑 이사님은 이제 부사장님이랑 식사하러 나가시고, 저랑 이제 김 과장이랑 이 과장이랑 셋이 식사를 했죠. 이 과장님이 한 30분 정도 늦게 와가지고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김 과장이랑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고, 이 과장님은 아기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저는 나온다고 하길래 어린이집에 맡기고 오나? 아니면 뭐 어디 애기 맡길 데가 있나 싶어가지고 당연히 맡기고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기띠를 메고 버스를 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광화문에서 버스로 갈 수 있을 만한, 그 시내버스로 갈 수 있을 만한 거리에 살고 있긴 한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그래도 뭔가 아직 그 날씨가 좀 그래도 쌀쌀한 편이잖아요. 많이 따뜻해지긴 했지만 아기를 아기띠로 안고
이유식을 챙겨서 또 다른 기타 등등을 챙겨서 버스를 타고 오는 그 뭐랄까 용기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게 너무 존경스럽더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 나왔을 것 같고 아마도 제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참 대단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뭐 차를 끌고 오나 아니 택시를 타고 오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버스 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김 과장이 주변에 같이 밥 먹을 때를 좀 알아봤는데 회사 근처에 그 쌀국수 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밖에 그 아기 의자가 있는 곳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광화문 쪽이 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대부분 이제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는 식당들이 많고 뭐 그렇다 보니까 네. 뭐 아기 의자가 구비되어 있는 곳이 아무래도 좀 드물겠죠. 네, 애기들이랑 같이 올 만한 곳은 아닌 것 같기도 해서 물론 이제 광화문 역 근처는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 회사는 광화문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무튼 저희가 이제 자주 그 회사 다닐 때 자주 가던 그 LG 그 사옥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저희는 이제 LG 빌딩이라고 맨날 불렀는데 LG 건물 뭐 그런 식으로 불렀는데 거기 지하 2층인가 3층에 구내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구내식당에서 자주 먹었었는데 거기 지하 1층인가? 하여튼 포메인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둘이 좀 셋이 식사를 했었고 쌀국수 2개랑 볶음밥 하나 시켜서 밥을 이제 먹으려고 주문을 했는데 갑자기 이분들이 맥주를 한 잔 해야겠다. 그래서 맥주 테라도 한 병을 좀 시켰고 김 과장은 이제 지금은 모유 수유를 끊고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는 이제 뭐 우유 먹이고 하겠죠. 생우유 먹이고 이 과장님은 분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술을 먹어도 되는 상황이어서 저도 뭐 모유 수유는 안 하니까 저도 이제 맥주 한잔 했고 오랜만에 저는 원래는 안 마실까 하다가 네, 그냥 또 기분이니까 그래서 많이 먹진 않고 테라 한 병 시켜가지고 셋이서 나눠 먹었습니다. 네. 두 분은 굉장히 즐거워 보이더라고. 오랜만에 낮술을 또 하는 그 맛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했죠. 뭐 육아 얘기도 하고 집 뭐 이사 얘기들 뭐 집 사는 이야기들 뭐 어린이집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도 뭐 김 과장은 뭐 대학 후배이기도 하고 같은 팀 동료여서 뭐 같이 친하게 지냈었고 이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옆 팀이었는데 제가 회사의 다른 팀 사람 중에서 그렇게 친한 사람이 많지가 않았는데 그나마 친했던 동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나마 좀 말을 많이 섞어봤던 그랬는데 예전에는 저도 이제 회사 힘들고 할 때 그분들도 다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보통 모이면 그냥 회사 힘든 이야기들 월급 언제 나오나 임금 체불 기간이 언제 끝나나 뭐 이런 이야기들 보통 하고 뭐 이제 하소연하고 뭐 세상 탓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주로 했는데 이제는 육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네요. 어쨌든 김 과장은 지금 육아휴직 끝내고 복직을 한 상태고 이 과장님은 육아휴직 중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회사 그때 이제 어려워가지고 거의 모든 직원들이 다 정리가 되었었는데 어쨌든 이 과장님도 복직을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더라고요. 이직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복직을 해야 되나 복직을 한다면 돌아올 수는 있는 건가 회사 사정도 또 어렵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 중에는 그 해고를 좀 하면 안 되는 뭐 그런 게 또 있나 봐요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해고가 좀 잘 안 하기 힘든 뭐 그런 게 좀 있나 보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일단은 계약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서 네, 뭐 즐거운 이야기도 하고 네, 힘든 이야기도 하고 서로 그렇게 했네요. 아무튼 그 밥을 이제 제가 샀습니다.
아무래도 김 과장은 회사가 또 힘드니까 조금 뭐 힘들 수도 있을 것이고, 이 과장님도 뭐 어쨌든 뭐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아직 회사에 복직을 한 건 아니지만 육아휴직 급여 받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뭐 현재 상황으로는 문제 없이 그냥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오랜만에 또 친한 동료들 만났는데,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뭐 쌀국수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고가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다 해가지고 뭐 4만 얼마 나왔던 것 같거든요. 뭐 그 정도는 살 수 있죠, 충분히. 한 5만 원 나왔나? 얼마 나왔지? 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랬는데, 어쨌든 이 과장님이 커피는 죽어도 자기가 사겠다고. 네. 원래는 밥도 더치페이 하자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사겠다 했는데, 커피는 자기가 사겠다고 해가지고 커피는 이 과장님이 샀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신세 지는 거를 이제 극도로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한참 했는데, 사실 저도 그게 대충 어떤 건지 알거든요. 저도 뭐랄까, 이렇게 사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괜찮은데, 얻어먹는 거는 또 저도 되게 좀 부담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더치페이를 하는 거를 좋아하는 게,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정말 허물없이 지내는 사람들, 자주 보는 사람들, 뭐 이런 사이라면 사실 뭐 가끔 얻어먹고 할 수도 있죠. 네, 그거는 그렇게 부담이 되진 않는데, 조금 이제 엄청 친한 사이가 아니라던가, 아니면 뭐 가끔 보는 사이라던가, 이런 경우라면 내가 사면 샀지 얻어먹는 게 되게 좀 부담이 될 때가 있더라고. 얻어먹을 바엔 차라리 그냥 더치페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저도 있었는데, 약간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비슷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냥 오랜만에 지인들 만나서 그날 모여서 그날 재미있게 놀고, 서로 각자 계산하고 뭐 서로 뭐 더 주고 덜 주고 신세지고 하는 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이제 끝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 과장님 이야기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화를 좀 나누었는데, 다음에 만날 때는 그냥 더치페이 하자라고 오히려 누군가가 사주는 게 더 부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냥 더치페이 해야겠다, 또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네네. 그런 생각을 좀 했고,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아무튼 또 이제 셋 다 지금 첫째만 있는 상황이고, 둘째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김 과장 같은 경우는 좀 힘들고 빡세고 하더라도 무조건 둘째를 이제 낳을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과장님 같은 경우는 들어보니까 시댁도 멀고 친정도 멀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서포트를 진짜 1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둘째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이가 이제 37살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나이가 좀 더 어렸으면 이제 가졌을 것 같다, 몇 살이라도 더 어렸으면 가졌을 것 같은데, 좀 이제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랑 유자 씨 같은 경우도 둘째 생각이 아예 없진 않은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좀 이제 뭐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사실 저희는 뭐 금전적인 거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물론 2명을 낳으면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갈 테고, 뭔가 좀 그래 남들 해주는 거 다 해주고 교육도 좀 잘 시키고 하려면 분명히 저랑 유자 씨가 돈을 열심히 오랫동안 잘 벌던가, 아니면 뭔가 좀
돈을 못 버는 상황이라면 좀 포기해야 될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희는 그거는 별로 이제 두렵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예를 들면 돈이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키우자. 네. 그냥 그런 생각은 하는데 아무래도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많고 유자 씨가 올해 34이거든요. 근데 유자 씨도 하윤이 낳고 나서 체력이나 몸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지긴 했어요. 허리도 좀 아프다고 하고 체력도 좀 많이 안 좋아졌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유자 씨랑 얘기했던 게 만약에 이제 갖기로 결정을 하게 된다면 한 내년 안에는 무조건 만드는 걸로 내년에는 갖는 걸로 아니 그게 아니고 내후년까지 넘어간다면 그냥 깔끔하게 포기를 하자. 네. 그렇게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생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네네. 갑자기 안 갖고 싶어질 수도 있는 거고 유자 씨가 아니면은 뭐 저희가 결정해서 안 갖기로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는 한데 네.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갖기로 결정을 한다면 아마도 그 상황은 저희가 체력적으로 조금 더 개선이 된 상황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요즘에 좀 저출산 뭐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사회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출산율이 적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그냥 경험담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일단은 좀 결혼을 늦게 하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애를 낳아도 애를 이제 늦게 낳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체력적으로 엄마 아빠들이 이제 힘드니까 둘째 생각을 좀 못하는 경우들이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뭐 체력 문제 같은 것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출산율이 좀 낮아지는 것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좀 결혼도 빨리 하고 애기 첫째도 빨리 낳으면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만났던 이 과장님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둘째를 좀 더 고민을 덜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한 5살 정도 더 일찍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마 36인가 7인가 그때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한 5년 정도 일찍 결혼했다? 그러면은 뭐 그때 가봐야지 알겠지만 아마도 둘째를 이제 아내와 상의해서 이제 갖겠죠? 그거를 조금 덜 고민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유자 씨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도 조금 더 어렸으면 고민을 좀 덜 했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결혼을 보통은 이제 예전보다는 늦게 하니까 뭐 이제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뭐 늦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네, 대부분 늦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서 빨리 하는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고 제가 뭐 방구석에서 이런 혼자 생각을 한다고 뭐 사회가 그렇게 바뀌진 않겠지만 무엇 때문에 늦게 하게 되는 걸까 이런 뭐 궁금증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생기긴 하더라고. 저 같은 제 경우를 좀 돌려보자면 저는 뭐 연애를 워낙 오랫동안 안 하고 있어서 사실 결혼은 거의 포기한 상태이기는 했었지만 뭔가 그냥 여자친구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30대 한 중반 즈음에 많이 좀 생각도 해보고 혼자서 여자친구도 없지만 결혼에 대해서 막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냥 뭔가 다른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 비해서 내 소득이나 내 능력치가 너무 좀 낮고 되게 보잘것없고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면 그래도 뭐 좀 번듯한
전셋집이라도 좀 얻어서 아니면 번듯한 뭐 집을 사거나 뭐 결혼식 하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고 뭐 이런 저런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좀 이제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정확히 얼마의 돈이 들고 얼만큼의 능력치가 필요한지는 잘 몰랐지만 그냥 막연하게 나는 안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30대 한 초반 중반 이럴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돈을 조금 더 벌고 더 모아놓고 회사 연봉이 조금 더 오르면 그때 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누군가랑 이제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안 하려고 해도 덜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은 되게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또 막 SNS 같은 것들로 다른 사람들이 얼마큼 잘 먹고 잘 사는지 얼마큼 화려하게 사는지 얼마큼 좋은 것들을 먹고 좋은 차를 타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마치 그게 그냥 세상의 뭔가 평균치 디폴트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나는 아직 결혼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좀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능력치를 키워서 돈을 더 벌어서 예전에 저처럼 그런 생각이 사람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교수님이었나? 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정확한 그 워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저출산 문제로 인구가 줄어드는 거를 막고 출산율을 더 늘릴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거는 그냥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나라 구조상 한국 사회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앞으로 계속 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확률이 되게 높은 거다? 그거를 뭔가 억지로 뭔가 정책이나 뭔가들로 막으려고 한다고 좀 잘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으니 적은 인구로 지금보다 더 적은 인구를 가지고도 뭔가 더 뭔가 즐겁게 잘 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더 적은 예를 들면은 뭐 지금이 국민이 뭐 5천만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뭐 인구가 많이 줄 수도 있겠죠. 뭐 3천만 명이 됐다 치고 그 인구로 어쨌든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서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된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좀 예전에 본 영상이라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런 의견도 있다. 그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아무튼 오랜만에 전 직장 동료들 만나서 즐겁게 대화를 좀 나눴고 길게는 못 만났어요. 왜냐면 하윤이 하원을 요즘에 4시 반에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1시에 만나가지고 한 3시쯤에는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해야지 하원하러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난 3시 정도에는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3시에 나왔고 1시부터 이제 만났으면 한 2시간 놀았겠네요. 근데 이 과장님이 30분을 늦게 왔어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동안에 쌀국수 후루룩 먹고 커피 허러럭 먹고 아주 그냥 급하게 이런저런 대화 좀 나누고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러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1시간 반밖에 안 있었구나. 근데 굉장히 길게 뭔가 압축해서 논 것 같은. 그래서 나중에 조금 날씨 풀리거나 하면은 같이 다 부부 동반으로 애기들까지 해서 모여가지고 뭐 서울식물원 같은데 좀 같이 가거나 같이 모여서 놀아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다음에 혹시 셋이 또 모이게 되면 이 과장님 집 근처로
저랑 김 과장이 갈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하윤이 등원하고 나면은 낮 시간 동안에는 그래도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고 김 과장만 이제 반차 쓰고 넘어오는 거죠. 요즘에 회사가 좀 이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뭐 그렇게 휴가 쓰고 하는 거에 특별히 눈치 보이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회사 잘 돌아갈 때도 휴가는 자유롭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육아에 대한 고충들도 듣고 저 같은 경우는 뭐랄까 그러니까 육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 육아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잘 없거든요. 예를 들면 유자 씨 같은 경우는 뭐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조리원 동기들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 하다가 알게 된 사람들도 있고 뭐 육아를 하시는 이제 여성분들 뭐 개인적으로 톡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DM을 보낸다거나. 근데 저는 없습니다. 잘 그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뭔가 약간 나의 육아 경험담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자 씨 외에 좀 더 대화를 나누면서 공감해줄 사람이 약간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해요. 오랜만에 셋이 만나가지고 즐겁게 이야기를 좀 했었고 예전에는 이제 임금 체불 기간을 악착같이 이겨냈던 동지였는데 이제는 육아 동지가 되어서 김 과장 그 딸 같은 경우는 하윤이보다 70일인가 먼저 태어났고 이 과장님도 딸이에요. 이 과장님 딸 같은 경우는 이제 8개월인가?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같이 커가겠죠 하윤이랑. 그래서 뭐 아마 자주는 못 볼 것 같고 서로 바쁘니까 종종 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회사 그때 같이 다녔던 분들 중에서 혹시 육아를 좀 하고 있는 저희랑 좀 또래의 아기를 키우고 있는 분이 있으면 좀 모임을 좀 키워볼까 그런 생각도 아까 얘기도 커피 마시면서 잠깐 했는데 딱히 없더라고요. 딱히 안 떠올라가지고 아마 셋이서 모이지 않을까 가끔씩.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만나고 집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오는 동안에 그 지하철에서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혜연이가 낮잠 자고 일어났더니 열이 조금 있다. 37.7도 정도 된다. 해가지고 불이 나게 어린이집으로 갔고 근데 뭐 더 빨리 가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면 지하철을 제가 더 빨리 몰아달라고 또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린이집 원래 4시 반 하원인데 열심히 갔더니 4시 13분인가? 15분인가? 그 정도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선생님 연락 받자마자 바로 똑딱 예약하고 집에 도착해서 차 끌고 집에 도착해서 그 하윤이 외출할 때 챙기는 짐들 몇 개 있거든요. 뭐 기저귀나 여벌 바지나 물티슈나 떡봉이랑 뭐 그 가제손수건 이런 거 좀 챙겨가지고 차 타고 어린이집 가서 데리고 와서 바로 병원으로 갔죠. 열이 병원에 도착했더니 38.5도 정도 되더라고요. 38.5도, 38.7도. 그 진료를 받았는데 콧물이 되게 많대요. 콧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콧물을 좀 많이 뺐고 원래 쓰던 항생제보다 조금 더 센 항생제를 이제 처방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그 항생제가 먹으면 조금 이제 설사 같은 거를 또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약사 선생님께서 약 주시면서 설사를 좀 할 수도 있으니 놀라지 마시라 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한 10명 중에 8명은 설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항생제를 먹으면. 뭐 말씀으로는 중이염 같은 거 왔을 때 먹는 그런 항생제인데 콧물 때문에 처방을 해주신 거면 이제 조금 콧물이 심한 것 같아서 처방을 해주신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하윤이 데리고 이제 집에 와서 좀 보채길래 딸기 좀 먹이고 딸기가 아주 그냥 만병통치약입니다. 모든 상황에 딸기면 다 돼요. 딸기 먹이고 조금 이제 놀아주다가
저녁도 먹이고, 약도 먹이고, 네, 다 했죠. 유자 씨도 이제 하연이 아픈 걸 듣고, 회사에서 저녁은 안 먹고 바로 퇴근을 했고, 그래서 근데 다행히도 열이 좀 나긴 했는데, 많이 보채거나 뭐 그러진 않아가지고, 다행이었습니다. 오늘 밤이 또 되어 봐야지 알죠. 그래서 오늘 소아과 선생님께서 혹시라도 오늘 밤에 해열제를 한 번 더 먹이게 되면 내일 아침이나 내일 낮에 병원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독감이나 코로나 검사를 좀 해봐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아마 독감이나 코로나 검사를 해도 그게 아마 안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일은 아마 나올 수도 있다고, 열이 많이 난다면. 그래서 오늘 밤에 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때는 장인 장모님께서 잠깐 오셨어요. 장모님께서 짜장을 만드셨는데 조금 이제 한 끼 먹을 거 싸우셔가지고, 무나물 조금 싸우시고, 장인 장모님께서 밤에 산책을 가끔 하실 때가 있는데, 여의도 쪽으로 가실 때도 있고, 아니면 저희 집까지 이제 버스 타고 오셔가지고 저희 잠깐 보시고 집까지 이제 걸어가시는 거죠. 아마 걷다가 중간에 힘드시면 버스를 타실 수도 있고, 되게 소소하게 이렇게 두 분이 즐기시는 약간 뭐 힐링 코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데, 그런 게 참 행복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소소하게 그냥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산책하고, 중간에 아이스크림 할인점 들어가서 누가 봐 뭐 하나 먹고, 좀 즐기고 싶은 날에는 뭐 빵빠레 같은 거 하나 먹고, 아니면 뭐 구구콘이나 이런 게 행복이지 않을까. 요즘에 참 행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행복한 삶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많이 뭐 늘 하는데 요즘 좀 더 하고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냥 참 평범하고 일상적인 게 제일 행복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리고 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보통은 뭔가를 저는 계속 더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이걸로 안 돼. 상추 씨랑 강가장 채널 하고 있지만 이걸로 부족해. 뭔가 더 해야겠어. 왜냐면 이거는 뭐 늘 유튜브란 직업은 되게 불안한 직업이니까 본업을 찾아야겠어. 아니면 뭐 유튜브 채널을 하나 더 만들어서 다른 컨텐츠를 해야겠어.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왔는데, 아니면 뭐 인스타 툰을 나도 좀 해보자. 아니면 뭐 블로그를 해볼까. 막 여러 가지를 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좀 하는 것들을 줄여갈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쓸데없이 너무 이것저것 하지 말고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삶 자체를 좀 더 단순화시키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있는데, 저한테 실험을 좀 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나중에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삶 자체도 좀 단순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살림살이들도 요즘에 많이 정리를 하고 있고, 뭐 당근으로 팔 것들은 좀 팔고, 뭐 버릴 것들은 좀 버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비워내는 삶을 좀 실천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아이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이야기 하다 보니까 벌써 50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데, 50분이 뭐야? 더 길었지? 지금 거의 1시간 넘게 찍은 것 같은데, 편집을 해봐야겠네. 네네. 아무튼, 오늘도 저의, 별거 없는 그냥 평범한 일상, 숭늉 같은 일상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일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밤 되시고요. 들어가세요.